자, 위에 문제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아까 설명드렸을 때 뭐라고 했었죠? 부분합을 계산할 수 있어? 부분합을 계산할 수 없어?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쪽에 있었던 1번 문제는 자, 일단 첫 번째 1번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가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하는 건 뭐냐면 아까 이거랑 동일한 표현법이 있었죠. 부분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이 식을 먼저 부분합의 구조로 바꿔보세요. 시그마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그럼 여기가 K로 문자가 바뀌다 보니까 여기 주어진 수식 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시그마 계산을 할 수 있을까 봤더니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시그마 계산은 아까 여기다도 한번 써드렸었는데 세 번째 과정이 있었죠. 루트 마이너스 루트로 유리화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위아래 식에다가 동일한 숫자인, 동일한 문자인 요걸 갖다가 곱셈을 진행합니다. 그럼 얘가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 갖다 빼면 이 밑에 있는 분모가 1이었던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식에 자, 시그마 다음에 붙어있는 수식을 한번 써봤더니 밑에 있는 분모는 1이었고 파란색만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있을 것이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그마 계산이 소고라는 방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될 텐데 참고로 이 공식은 없는 거야. 루트 K에 관한 공식은 없었던 거니까 1 집어넣으면 루트에 2, 루트에 1 더하기 2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맨 마지막 루트 n 마이너스 다시 루트에 n을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 마이너스 1가 루트의 n까지 이런 과정들이 쫙 더해질 거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소거가 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게 되고 앞쪽은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뒤쪽은 얘가 마이너스 루트 1이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시그마가 간결하게 소거되고 남아서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극한만 때리시면 되지. 무한대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무한대. 뭐 하더라? 발산하더라.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발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그마의 계산 과정이 명확하게 우리가 알던 툴대로 가면 계산하시라는 뜻입니다. 계산하셔서 남은 문자 리미트 극한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부분합 계산했고요. 그죠? 여기 부분합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계산 가능하니 이런 패턴들 한번 보시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봤더니 시그마 이번에는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갑자기 로그라고 하는 인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로그가 밑이 상용 로그네요. 그래서 얘가 어떤 식의 구성이 또 있냐면 이딴 식의 구성이 있었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 적이 있으십니다. 1차분의 1차식 구조로 바꿨던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분합으로 바꾸십니다. 바꾸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로그 가로에 k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가 k의 제곱이라는 구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부분합이었을 텐데 우리는 일단 이 식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한번 고쳐볼까요? 요 로그의 식을 아름답게 고쳐보자. 밑에 있는 분모가 k-1과 k 플러스 1로 얘가 인수분해가 되고 위의 식도 어차피 k 곱하기 k로 인수분해 된다면 1차분의 1차의 구조 1차분의 1차의 구조로 한번 바꿔보자. 이거 바꿔보자. 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그마가 계산이 당연히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그마를 전개하자는 얘기죠. 시그마 공식 배우면 뭐 할까요? 다 전개하면 끝나는 건데. 그죠? 자, 그럼 2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로그에 1분의 2 곱하기 얘가 3분의 잠깐만요. 2 집어넣으면 3분의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는 거 확인이 되죠. 더하기 로그에다가 이번에 3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2분의 얘가 3이 될 것이고 여기에 주어진 형태가 3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4분의 3이 되는 거 확인하고요. 로그에 4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3분의 4 곱하기 얘가 5분의 4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맨 마지막 로그의 계산 과정이 네, 이렇게 계산이 끝난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 중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로그는 덧셈 과정에 따라서 로그라고 하는 형태는 덧셈 과정에 따라서 진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곱셈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곱셈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게 뭔가를 쭉 연달아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갔던 거죠. 이거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유제에 있었던 거. 기억나요? 유제에 있었던 거. 오케이, 갑니다. 달려보자. 이런 식으로 생략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게 요 인간 남았고 남는 거 요 인간 남았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리미트 로그의 계산안에 n 플러스 1분의 2n이 남았다는 거 확인하고 지난번에 1단원에서 리미트 다음에 로그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의 극한을 먼저 따지기로 하자. 증명은 고등과정을 벗어난다.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것만 극한 따지시면 얼마? 이거 극한 따졌더니 2가 되다 보니까 로그에 2다라는 값으로 수렴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는 거지. 아, 나는 어떤 식이든 간에 급수는 부분합에 관한 표현으로 일단 모양을 바꿔주고 그것의 시그마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변형하셔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형해서 가능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면 계산해서 맨 마지막에 극한의 계산만 따지시면 발산하고 수렴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떨어지는구나 라는 거죠. 그럼 시험에 출제하는 건 발산하는 걸 내겠니? 수렴하는 걸 내겠니? 당연히 수렴하는 걸 내겠지. 대부분은 기니디 참거진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계산들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것들. 그렇게 가시면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저는 2-2번 문제로 가서 거기는 좀 별표를 좀 치고 갈게요. 이거 진짜 많이 출제되거든요. 선생님 도대체 뭔데요? SN과 AN의 관계를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극한 문제입니다. 네? 제가 지금 목소리 일부러 크게 하는 거야? 네. 혹시 너무 귀 아프시면 얘기하세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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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아마 엄청 울릴걸? 아싸. 제가 맘만 먹으면 이 학원 전체를 울릴 수 있어요. 불안치는 줄 알지? 나를 못 들을 수 있는 복식호흡으로 야! 7층까지 울릴 수 있어. 진심이야. 혜연아 여기 한번 봐볼까? 여기 한번 봐줘봐. 이게 혹시 너무 빠르거나 그래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죠? 근데 천천히 또 할 생각이니까. 자, 기본 문제 2-2번은 왜 중요하다라고 하느냐? 빈출이 그만큼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1번 조건에서는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써볼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더라. 그럼 거기 문제에서 첫 장이 얼마였었냐면 3이라고 요청했었고 공차라고 하는 과정을 2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리하면 2n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확인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서 보시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얘가 N까지 야, 너 왜 갑자기 뒤집어지니? 라고 하면서 합을 뒤집어 버립니다. 뭐의 합? 등차의 합이요. 자, 그럼 등차의 합공식 한번 떠올려 볼까요? 2분의 N 가로에 2A 플러스 N-1의 공차 D였던 게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처음 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적어드립니다. 2분의 N 가로에 첫째 항이 문제 속에 3이었으니까 얘가 6이 될 것이고 공차가 얼마였으면 2였으니까 이렇게 잡아준다면 여기가 2n 더하기 자 다시 얘가 2n 더하기 4가 되면서 약분하면 n 가로에 n 플러스 2로식이 딱 걸립니다. 그러면요 요 계산 과정이 여기 아래다 씁시다. 요 계산 과정이 뒤집어 놓은 이유를 여러분이 드디어 발견하시게 됩니다. SN이 이랬다면 SK는 당연히 K로 문자가 바뀔 것이고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뭐죠? 아까 여기 설명드렸는데 1번 계산 가능 1번, 2번, 3번 1번은 등차 등비였고 2번은 시그마 계산이었고 3번이 두 갈래로 갈려서 첫 번째가 부분분수 두 번째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게 뭐로 가야 돼? 부분분수 헷갈리신 분들 위해서 나는 친절하니까 거기에 시계도 나와 있을 겁니다. 아래 하단부에 정석에
어떤 분모의 형태가 곱셈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보자마자 너네 느껴져야 돼. 시그마 계산에서 분모의 저렇게 뒤집어진 꼴은 거의 대부분이 부분분수였어. 그럼 감을 잡고 가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요 뒤쪽에서 앞에 거를 뺐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얘가 2분의 1을 맨 앞쪽까지 보내버리지 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가로에 앞에 것분의 1 마이너스가 뒤에 것분의 1로 가서 마이너스를 만드는 순간 소거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시그마를 지금부터 분리합니다. 크게 칠게요. 1 주면요, 2 주면요, 3 주면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원래 제가 쓸 때 앞에 3개 쓰면 뒤에 3개 쓰거든요. n-2부터 줄게요. 이렇게 가요. 그럼 앞뒤가 없어지는 규칙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여기에서 2개 건너뛰고 얘가 나오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4분의 1은 이 다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재미난 건 앞에가 몇 개가 남아? 2개가 남아. 생각해봐. 뒤에 몇 개 남아 그러면? 내가 항상 이런 문제는 대칭성이라고 했어. 앞에 2개, 뒤에 2개. 앞에 플러스 2개, 뒤에 마이너스 2개. 그렇지. 그럼 얘가 이거랑 이게 실제로 사라지니까 요것도 앞쪽에 사라지거든. 이렇게. 그럼 남는 거. 요거 사라질 거니까 요거 마이너스 하나, 요거 마이너스 하나 남는 거죠.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런 식의 대칭 구조를 갖더라고. 그래. 그럼 남는 것만 써보자. 리미트 다음에 남는 것만 써. 계산하지 마. 그냥 일단 이렇게 써. 뭐 통분하고 이런 짓 하지 마. 일단 이렇게 써. 왜? 제로니까. 그렇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제로니까. 그럼 결과도 뭐만 남았어? 2분의 3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장짜리 정리한 거에 나와 있는 시그마 K 공식, 그죠? 시그마 K 제곱 공식 그런 것도 있지만 분분수라고 하는 형태도 있었고 로그의 계산도 있었고 아까 조금 전에 루트 마이너스 루트도 있었고 그거 외에 잘 출제할 수가 없어요. 시그마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논리가 생각보다 조금은 여러분 좀 짜증나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떤 그 소고 형태의 문제들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좀 기억해 주시는데 이게 왜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지 제가 논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봐. 얘들아, 등차 수열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뭐니?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맞습니까? 등차의 합은요 n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야 이런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등차의 합만 뒤집어서 갑니다. 등비를 뒤집으면요 그건 등비급수라는 뒤쪽 과정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등차만 뒤집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이제 많이 보다 보면 등차인데 뒤집었어. 분분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길을 갈 때요 내비게이션 없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요. 한 번도 안 간 길을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 실은 그 길이 되게 두려워요. 어제 와이프랑 같이 오다가 요즘 선생님이 저희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들이 있어가지고 새벽 4시 반에 5시 일어나. 오늘은 교회를 못 갔어요. 늦게 일어나서. 그래서 와이프랑 둘이서 아무튼 같이 출근하면서 와이프는 여기까지 왔다가 갔어요. 근데 와이프가 어제 제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또 와이프가 보진 않겠지. 제가 분명 내비게이션에서 와이프 이제 직장에 내려다주고 이제 오려고 했는데 자기는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분명히 내가 운전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의 느낌상 여기서 빠져야 되거든.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와이프 말 듣는 게 상책이니까 일단 갔어. 근데 갑자기 내비게이션 그런 거 있잖아.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 되게 크게 얘기하는 거야. 와이프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아니야 내 말 믿어. 알았어. 또 갔어. 또 나가라는 데 있어서 내가 나가려고 했어. 분명 여기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 길 아니야 더 가. 더 갔죠. 속에 한번 3월 1일자에 생기면서 갔죠. 어땠을 것 같아요? 지나쳤습니다.
내 말 들으랬지. 그랬더니 아니래. 그때까지 아니래. 나중에는 이제 인정하더라고. 지나친 것 같다고.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면 일반적으로 처음 가는 길은 초행길은요 무서워요. 근데 만약 내비게이션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울걸요. 그런 느낌이라고요. 등차라고 하는 형태가 2차식인 거 알면 뒤집어지면 얘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분수라고 하는 걸 알고 가시면 훨씬 더 문제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가늠을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 키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부분분수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유제 2-3번에 밑에 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분분수 꼴이고요. 등차의 합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2번 내용 하고요. 2번 내용 하고 제가 등비급수 쪽으로 좀 잠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생생할 때 빨리 해야 됩니다. 자, SN 가볼까요? 빰빠밤 그렇게 하죠. 자, 거기 한번 써볼까요? 거기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쓰냐면요.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이렇게. 얘들아, 여기 봐볼래?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저게 뭐냐면요. 앞에가 왜 등차라고 얘기하냐면 n에 관한 1차식이어서요. 뒤에는 뭐죠? 2의 n승 등비수열이죠. 쟤네들을 다 덧셈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등차 곱하기 등비수열을 덧셈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몇급수라 그래요. 몇급수. 멱살 잡는다 그 명은 아닙니다. 이 일본어에서 번역이 돼서 앞에. 아무튼 이 몇급수라는 건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응? 보실 때 좀 어렵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소개를 하고 가긴 할 건데 거기 문제에 보면 아무튼 AN을 뒤집어 놨어요. 아무튼. 자, 그럼 한번 봐보자. 일단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SN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면 SN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SN-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얘네들을 빼버리면 좌변의 식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한 거를 빼버리면 얘 뭐 나와요? AN이 남고 오른쪽의 케이스는 이렇게 되죠. 근데 등비수열의 꼴이 지수꼴이란 말이야. 지수에 해당되는 꼴 앞쪽이 무엇인가가 있지만 일단 뺄셈은 뭐랑 똑같은 역할을 하냐면 지수의 뺄셈은 차수가 낮은 놈으로 묶어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둘 중에 차수가 얘가 낮으니까 묶었을 때 앞쪽은 2가 남고 n이 남으니까 앞쪽은 2n이 남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뒤에는 이게 남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얘는 2의 n-1승 곱하기 이거에서 그거 갖다 빼면 얘가 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뭐 두 번째로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수식 자체가 물어보는 게 뭐였었냐면 앞쪽에서 물어봤던 게 얘가 AN분의 1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얘들아 이게 뭐냐면 이게 어차피 SN이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밑에 있는 분모는 AN이니까 이걸 써주면 되죠. 2의 n-1 곱하기 n 플러스 1을 써주시면 되고 분자의 구조에다가 SN을 쓰면 되니까 그 SN이 뭐였죠? 2의 n승 곱하기 얘가 n이었던 걸로 확인이 끝나죠. 그러면 쉽게 갈게요. 그냥 제가 쉽게 갈게. 요거하고 요거는 지수법칙에 따라서 이게 없어지죠. 그럼 얼마 남죠? 2가 남습니다. 그러면 아니 여기 지수법칙이 그냥 없애버린 거야. 0이 아니라서. 그럼 얘가 n 플러스 1이고 얘가 2n이어서 우리는 1차분의 1차의 극하니까 이거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그냥 확인이 끝나버려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주어진 형태에서 원래 이제 일반항상은 되게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일반적 이 A에는 SN에서 SN-을 빼주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고요. 차수가 낮은 놈으로 묶어주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특별하게 문제없이 계산이 되고 참고로 이런 거에 그냥 몇 급수라고 한다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항 찾는 건 더 어려운 방식이 있어서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면 아까 얘기했던 계산 가능한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쭉 했다면 이제 맨 마지막 남은 컨셉이 등비급수입니다. 그 개념까지 하고 오늘 개념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문제풀이로만 쭉 진행할게요. 자, 쌤 그러면 등비급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급수 중에서 수열에 해당되는 일반항 자체가 등비수열인 것을 등비급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재미나진다라는 거죠. 왜 재미나지느냐? 일단 이 급수에 해당되는 형태를 일단 썼을 때 이렇게 쓸 때 여기를 AN이라고 줬는데 이 AN이 만약에 등비수열 즉 AR의 n-1승꼴을 내가 취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급수는 기본적으로 부분합을 통해서 수렴 발산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가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봅시다. 우리가 보통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할 때 그 공비는 1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건 공비가 1인 겁니까? 1이 아닌 겁니까? 1이 아닌 경우를 주로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잘 찾아보시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정확하게 두 종류입니다. 어떻게 두 종류냐면 공비라는 형태가 1일 때는 얘가 NA가 되고요. 나가 되고 R이 1이 아닐 때는 얘가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로 갑니다. 왜 그런 거 설명하면 SN은 원칙적으로 뭐였었냐면 A1부터 시작해서 N번째까지 덧셈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공비가 1이었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째 항도 첫째 항, 둘째 항도 첫째 항 얘네들이 다 A1을 가리킵니다. 공비가 1이라면 2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걸 다 더한다는 것은 곱셈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너무 독특하잖아. 독특하다? 좀 유별나잖아. 그래서 이걸 주로 많이 쓴다라는 거죠. 가봅시다.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럼 얘를 써봅시다. 그러면 뭐로요? R이 1이 아니라고 하면 이 형태의 극한을 따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의 합공식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R1-R분의 첫째 항의 1-R의 n승으로 써볼 수 있지 않겠냐고요. 다시 선생님 왜 아까 이렇게 썼어요? 보통 공비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쓰고요.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위아래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식 똑같아지잖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가 앞쪽에 1단원에서 봤던 Rn승을 포함하는 극한이 나오네. 이거 어떻게 하게 배우셨어요? Rn승 포함하는 극한. R의 범위를 다 나눴죠. 어떻게 나눴죠? 첫째 1번 R이 1보다 크다. R이 1보다 크면 어떻죠? 여기가 1보다 크면 얘가 무한대가 들어가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네. 아무튼 얘는 발산하네. 두 번째 R은 1인 거는 애초부터 하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로 봐야 돼? 1과 마이너스 1 사이.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면 이거에서 Rn의 극한은 뭐에 수렴해? 0에 수렴하지. 그럼 뭐만 남아? 1-R분의 A만 남지.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인 거 따져봤자 어차피 이게 진동하겠지. 마이너스의 n승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냐. 진동할 거란 말이야. R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것도 역시 이거랑 똑같이 얘가 발산하겠지. 얘가 진동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렴하는 값을 찾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게 등비수열인 게 확인되고 이 급수가 수렴하려면 등비수열의 경우에 수렴 조건은 등비수열에 대한 형태의 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공비가 이랬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여기 등호가 들어간 게 등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자면 그러면 공비가 이 범위에 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때 모든 합은 1-R분의 A라고 하는 부분합의 형태를 최종적으로 급수의 합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시면 돼요? 공비 찾고
첫째 항만 찾으시면 그게 급수의 수렴값이다라고 인식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정서책에 28쪽부터 29쪽까지가 그 내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쭉 들어가는데 왼쪽 28쪽의 하단부 중간쯤에 보시면 R이 1이 아닐 때 조건으로 일반항이 아닌 합공식을 쓴 게 보이실 거고 Rn승이 포함되어 있을 때 범위를 다 나눴다는 것도 확인했을 때 유일하게 수렴하는 것은 공비가 얼마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만 상대받는다는 게 확인이 되죠. 자, 박스 봐봐. 박스 그냥 바로 들어가봐. 거기 1번에 밑줄 한번 쫙 쳐다볼래?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하고 합은 동그라미 쳐줘봐. 1-R분의 A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합은 1-R분의 A다. 이렇게. 그래서 뭐야? 우리가 중간에 아까 뭐 시그마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추각돼서 결론은 요것만 해라.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 고3 문과생들이 봤던 거였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등비급수가. 문과생들이 봤던 그 시험범위 내가 웃긴 게 뭐냐면 애들이 국민 대표 문제 중에 하나가 등비급수 도형편이 나와요. 애들 다 문제 어떻게 푼 줄 아세요? 다 이걸로만 풀어요.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풀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함정을 숨겨놨는데 요즘 수능은요 그냥 막 갑니다 진짜. 대신 이 공비를 구하는 게 좀 어렵게 나오거나 첫째 항을 구하는 게 어렵게 나오도록 유도하는데 정석에는 아주 아름다운 것들만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틀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 급수 중에 얘가 등비 수열이면 그걸 등비급수라고 하는데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에 있었을 때 그것의 합이 1-R분의 A로 수렴하거나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뭐 29번 때까지 쭉 가시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순순히 이 책이 또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순수하게 모든 걸 다 허용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을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야. 자, 기본 문제 2개 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쪽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푸는 걸로. 오늘 말이 좀 꼬이네요. 2-3번 한번 잠깐 봐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1승 가로에 2분의 1의 2n승. 내가 싫어하는 거 잔뜩 모여있지? 그렇잖아. 다 분리해. 자, 3의 n승 주고요. 3분의 1 주고요. 2분의 1의 작은 숫자 4분의 1의 n승 주고요. 얘랑 얘 합쳐지죠. n승은 지수법칙에 따라서 합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n승으로 쓰시면 되죠. 그러면 이 일반항은 당연히 등비수열 이거 확인되죠. 공비 얼마입니까? 4분의 3인 거죠. 공비가 확인이 어렵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그마는 별로 의미 없다고. 1 집어넣었을 때 요게 숫자 2 집어넣으면 이렇게 갈 거니까 얼마씩 곱해진다는 게 눈에 보이냐면 4분의 3이 곱해진다는 게 눈에 보이죠. 4분의 3은 1보다 작습니까? 작네요. 공비가 1보다 작았네요. 그럼 이 급수는요? 이 급수는요?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3분의 첫째야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약분돼서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1의 수렴 끝났네. 심플하네. 아직은 2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네요. 가로 안에 생 급수가 2번 하는데 이거 어떡하죠?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물어보지. 이거 기상 공식이 없어. 그래서 먼저 나열. 1 집어넣으면 사인의 제곱에 30도 2 집어넣었더니 사인의 4제곱에 30도 사인의 6제곱에 30도 그게 일단 가로 안의 내용이네요. 한번 여쭤볼까요? 사인 30이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1의 6제곱 그럼 여러분 뭘 알게 되죠? 이게 첫째 항이구나. 여기서 곱해질 때 2분의 1의 제곱이 공비였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거기 주어져 있는 2번의 계산 과정에서는 여기가 참고로 m승이 하나 있었군요. 여기가 문자가 m이었네요. 좀 이상하다 했더니 그럼 일단 이 안에 것만 따로 계산했더니 그럼 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요 계산 과정이 1-r 4분의 1은 저 범위 안에 있으니까 저걸 쓴 거야. 4분의 1분의 첫째 항이 얼마? 4분의 1. 그럼 얘가 얼마냐면 4분의 3분의 4분의 1 3분의 1로 계산이 되네. 쌤, 그러면 이 문제가 3분의 1의 m승으로 바뀌어버리는데 또 등기네? 그러면 어떻게 풀어? 1 마이너스 자 그냥 확인하고 싶으시면 3분의 1의 제곱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공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3분의 1로 들어가고 첫째 항이 뭐였어요? 2로 시작했던 거니까 9분의 1로 들어가겠죠. 3분의 2분의 9분의 1 들어가니까 얘가 얼마? 6분의 1이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되죠. 힘드십니다. 어때요? 공비가 다 이 범위 안으로 다 안착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등비급순이 오케이 컬 1-r분의 a 쌤 이런 거 불편하잖아요. 그냥 나야 하세요. 공비 같은 거 찾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하면 이렇게 가서 실수를 줄이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왼쪽을 지우고 이제 저 내용은 어느 정도 익혀졌을 거니까 2-4번까지 가고 시간 드릴 테니까 유지 한번 쭉 푸세요. 그 다음에 응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버전이 뭐냐? 두 번째 버전이 뭐냐를 봤더니 이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승 코사인의 n파이를 준다. 쌤 이게 등비인가요? 잘 모르겠어. 왜? 코사인 때문에. 그럼 쌤 어떻게 할 겁니까? 뭘 어떻게 해? 시그마 필요 없다니까. 3분의 1의 1승 코사인의 파이 3분의 1의 제곱 코사인의 2파이 3분의 1의 세제곱 코사인의 3파이 수원에서 배웠던 삼각함수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되죠. 코사인 파이 얼마? 나는 또 친절하니까 이 마이너스 1이긴 한데 한 번만 소개를 해드리죠. 제가 삼각함수를 해석하는 주된 방식 저는 사각형을 그리고 반을 자르고 반을 자르면 얼추 대칭 구조가 만들어져요. 코사인 값은 항상 0일 때 1로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일단 칸을 막았으니까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내려가 올라가 이런 느낌이고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하나 더 삼각함수 나왔으니까 사인 그래프라는 그려볼까? 사인은 제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이렇게 되겠지. 예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됐을 거고요. 여기는 코사인 2파이가 1이어서 얘가 3분의 1의 제곱이 되니까 그냥 1 쓸까요? 9분의 1로 쓸까요? 코사인 3파이는 어차피 주기 변환에 따라서 얘가 코사인 파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7분의 1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열했을 때 등비를 다시 찾으셔야 돼요. 공비 얼마죠? 오케이. 그러면 1-r분의 첫째 항 요거. 그러면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게 정답.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구나. 직접 나열을 해서 공비를 좀 다시 찾아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이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뒤에가 사인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얘가 무한대까지 참고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군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사인에 얘가 3분의 파이 더하기 얘가 n파이입니다. 걱정스럽긴 한데 하실 수 있겠죠? 자, 일단은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1승 곱하기 사인에 3분의 파이 더하기 얘가 파이 2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들어가고 사인에 3분의 파이 더하기 얘가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사인에 3분의 파이 더하기 얘가 3파이 이렇게 해야 돼.
얘들아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이게 얼마냐는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해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뒤에 상가함수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보세요. 상가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의 흐름들을 좀 잡아가시면 좋은데 변환을 하실 때 첫 번째는 응답 변환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를 하냐면 주기 변환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축 변환을 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응답 변환은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마이너스 세타를 지칭합니다.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읽혀지게 되냐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코사인의 세타. 탄젠트의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인 함수와 탄젠트는 원점 대칭 함수. 오케이? 그 다음에 코사인이라고 하는 함수는 y축 대칭 함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궁금하시면 제가 유튜브 강의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면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꼭 들어보세요.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변환 다 찍어놔서 예전에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재미없네요. 갑시다. 자, 주기 변화는 뭐냐면 사인 같은 경우는 주기가 정확하게 2파이만큼씩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라져서 이게 사인의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n파이 더하기 얘가 세타는 얘가 코사인의 세타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럼 탄젠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얘가 파이 간격으로 주기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얘를 n파이 간격으로 지웁니다. 제가 왜 아까 여기서 3파이에서 파이를 줄여버렸냐면 2파이 간격이 주기성이다 보니까 지우면 파이 간격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축변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냥 설명할게요. 사인에 이렇게 쓸게요. 2분의 n파이 플러스 자 여기서 만약에 n이라는 놈이 홀수가 되면 즉 2분의 파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수 파이가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정수 파이가 아니면 이때 이 사인은 뭐로 가냐면 코사인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n이 얘가 만약에 짝수가 되면 n이 짝수가 되면 요게 짝수가 되면 2나 4가 되면 1파이, 2파이, 3파이, 0파이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정수 파이입니다. 그럼 이거는 x축을 기준점으로 가져가는데 일단 얘가 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판단하시냐면 혹시 이거 아세요? 얼싸안고 뭐 이런 거 얼싸탄코 뭐 이러잖아요. 1, 4, 2, 4, 3, 4, 4, 4의 가장 플러스인 지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요 경우에 만약에 사인에 2분의 3파이 더하기 만약에 세타였다라고 하면 2분의 3, 이게 홀수다 보니까 사인을 일단 코사인으로 바꿔서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4분면이 얘가 몇 사분면이냐면 2분의 3파이라고 하는 건 각도의 시작이 여기서 이게 시초선이니까 여기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까지 왔고요. 세타만큼 더 가는 이 세타는 예각 범위로 한정해도 되니까 이렇게 가져가면 얘가 몇 사분면이냐면 얘가 4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의 사인 값은요? 얼싸 탄 코니까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사인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끝납니다. 네, 원래 제가 그래프로 설명하는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파이잖아요. 정수 파이면 얘는 일단 사인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사인은. 그러면 얘가 3분의 파이를 가져오되 요게 속한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냐면 몇 사분면? 3사분면. 파이에다 3분의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3사분면은 얼싸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사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지. 사인의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주기반에 따라서 2파이를 날리시면 되죠. 그럼 사인의 3분의 파이로 계산이 되겠죠. 여기 어때요?
2파이 지워버리면 얘는 또 파이만 남죠. 그럼 어때요? 이 결과는 요거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가 사인에 3분의 파이로 들어가겠죠. 그럼 계산 결과를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곱해지고 2분의 사인에 3분의 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얘가 4분의 1이거든요. 그럼 4분의 1에 사인에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얘가 되다 보니까 플러스 8분의 1에 사인에 3분의 파이가 이렇게 가겠죠. 사인 3분의 파이 값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여러분이 확인해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얼마씩 곱해지니? 2분의 수렴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1-1분의 첫째야 4분의 루트 3이 들어가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이라는 정답을 찾게 되더라. 이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왜? 복잡하잖아요. 일단 상가함수를 포함하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는 상가함수가 포함된 것들 위주로 계산하십시오. 그래서 각변환이 좀 힘드시다면 수험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보실 때 음각변환 마이너스 먼저 없애시고 주기변환 2파이 넘어가는 거 날리시고 마지막 축변환 X축일지 Y축일지 부호 판단하시면 가장 좋은 풀이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밑에 있는 유제가 2-5번 때부터 그냥 풉시다. 2-5번부터 2-6번까지만 좀 풀이를 할까요? 오케이? 워크북에다가 2-5번부터 2-6번 때까지 4개에서 8개 있거든요. 요거 한 12분 정도 드릴 테니까 12분 안에 한번 풀어보고 잘 안 풀리는 거는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